안녕하세요. 에메랄드 김아리입니다. 네, 오늘 입교하신 분들 앞에 계신다, 그죠? 네, 입교하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환영드리고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24살 때 처음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DBC를 저도 들었죠. 그러면서 DBC를 듣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메 사업을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오늘 입교하신 분들 아마 아메 사업을 알아보시러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이걸 수료하신다면 3주 과정을 수료하신다면 아메 사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Q&A인데요. 사실 아메이를 모르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 아메이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아메이를 알아요. 왜냐하면 91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가 이미 이제 34년이 된 회사입니다. 글로벌 아메이는 59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를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전 잘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속에서 배운 제가 아는 아메이, 제가 직접 경험한 아메이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4살 때 처음 아메이 사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전 어땠냐면 전 선입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메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었고 그 흔한 치약, 그 유명한 치약조차도 그것조차도 써본 적이 없는 정말 이 백지의 상태.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아메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그냥 쑥쑥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아메이가. 그래서 제가 그걸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아메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아메이로 저를 막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면서. 근데 저도 이 Q&A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반응이랑 마주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아메이 하면 큰일 나는 건가?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입교하신 분들이요. 내가 Q&A가 풀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Q&A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들은 걸로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관점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저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 Q&A로 내가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었던 아멘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런 선입견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선입견이 제가 생겼어요. 아멘은 제품 파는 일이잖아. 말을 잘해야 되잖아. 아는 사람 많아야 되고 사람한테 부담 주는 일이야. 아메 했다 망했다고 하던데 사재기 하는 사람 봤다. 그리고 뭐예요? 하다가 다 그만두더라. 이런 아메이의 고정관념이 아마 여기 입교하신 분들 한두 개쯤은 다 있으실걸요. 근데 제가 제대로 알아본 아메이는 어떤 아메이였냐면요.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연금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연금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메가 그런 일이라고 했고 평생 여행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아는 아메이는 이 오른쪽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어요.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토한다니까 그냥. 오빠는 내 요구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또 무슨 얘긴데? 아니 우리 결혼한 지 5년째잖아. 내가 둘째 갖자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오빠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둘째 갖는 게 왜 안 되냐고. 첫째가 없잖아. 에리마, 첫째를 낳아야 돼.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려면 첫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 오빠. 아니 난 둘째를 갖고 싶다니까 오빠. 첫째는 애교가 없어. 둘째가 애교가 많아. 그래서 난 둘째를 갖고 싶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빠. 나 둘째 낳고 넷째 낳고 싶어. 와 씨.
Q&A를 하다 보면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옵니다. 결은 좀 다르지만 내가 했는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상대방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논쟁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말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말싸움에서 이겨도요, 진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대화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막 어려운 얘기 안 하시죠? 이제 유치원생 이렇게 하는데 거기 눈높이에 그는 왜 상대방은 아메에 대해서 저보다는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공감적 경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그래도 경청을 해주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라고 묻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유의사항을 좀 유념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싸답니다. 아메 제품 비싸잖아.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라는 것이 측정될 때는 그 가격 안에는 품질과 그 가치가 포함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어떠세요? 물건 살 때 마트에 물건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무조건 싼 것만 다 고르세요? 어떻게 고르세요? 이 가격에 이 제품의 품질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을 따져 보시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고르시잖아요. 네, 그걸 예전에 이제 가성비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가심비, 나의 만족도, 그리고 가안비. 가격은 둘째치고 일단은 안전한 거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즘은 시성비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간 대비 성능. 저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집에서 쓰거든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가격대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이 걸레를 제가 빨아서 물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거. 걸레를 빨아서 이렇게 부착하면 얘가 이렇게 물 청소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제 친구 집에 갔더니 이 걸레를 알아서 빨아주는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더러워졌습니다 하고 다시 집에 가더니 걸레를 얘가 빨아. 그래가지고 다시 새 걸레를 붙여서 이렇게 청소하는. 비싸겠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소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청소하는 시간, 걸레 빠는 그 시간에 난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시성비를 따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이런 신종호도 생긴 거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을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고 들으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내가 듣고 보고 좀 배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크는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에 붙여지는 마크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동물 실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제품들, 요즘 화장품도 비건 화장품 찾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식물성 원료를 쓴 제품들, 그리고 ESG,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경영 철학을 가진 회사들의 제품을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네, 시대에 따라 이제 좀 변한 거죠. 저는 뭐 동물 실험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는데 제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학습이란 걸 하게 되면서 이런 가치관이 계속 변했어요. 오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동영상으로 리더님들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어떤 가치관이 바뀌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Ready? We rolling? Okay, Ralph, can you mark it, please? Do you want me to click it now? Yep, go for it. Go on. Like that? Brilliant. Oh, it's like in the movies. Alrighty, so my name's Ralph. I'm a rabbit, as you can see. I'm blind in my right eye, and this ear. Can't hear nothing but ringing now. Yeah, it's annoying, isn't it? Yeah. So I had my fur shaved and got chemical burns up and down my back. Kind of stings, eh?
But it's not a big deal. It only really hurts when I like breathe or move around or whatever. Ah, yeah. Ow. Yeah, that hurt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mean, it's okay. We do it for the humans, right? They're far superior to us animals. They've even been to space. Have you ever seen a rabbit in a rocket ship? I don't think so. Point is, I'm not a space bunny. I'm a tester. My daddy was a tester, my mum, my brothers, my sisters, my kids, all testers. And they all died doing their job. Like I will. But it's okay. Testing is what we were born to do. It makes us rabbits happy. Yeah. Oh, gotta get to work. Now I know it looks bad, but the way I see it, I'm doing my job. If just one human can have the illusion of a safer lipstick or deodorant or... Hey, Ralphie! Psst. Ralphie! What's with the camera crew, bro? They're just following me around, making a documentary or something. Can you ask them to get us out of here? Yeah, what will we see? Come on, Ralphie, just ask them to get us out of here. I don't want to die, man. Okay, Ralphie! Okay, I hear you. You can edit that out, right? Oh, here we go. Hey, don't touch it! Ow, shit. 무섭죠. 토끼가 눈을 가장 깜빡거리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토끼로 이런 마스카라 실험 같은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하루에 정말 수백 번씩 이렇게. 예. 네. 제가 이거를 알고부터 이런 가치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씩 고를 때 가격보다는 이걸 먼저 중점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저는 세제 고르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세제는 어땠습니까? 그냥 싸고 양 많은 거시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거죠. 우리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때가 잘 빠지는 것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체에 안전한 세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 찌꺼기가 안 남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걸 더 지나서 시대가 흐르고 의식 수준이 더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환경이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제가요?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세제가 다 친환경 세제 아닌가요? 다 생분해된다고 광고하지 않던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1959년도에 세제부터 시작한 회사거든요. 언제예요? 싸고 양 많으면 되지. 요 시대 때. 요 시대 때 환경을 생각한 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냉담하죠. 미쳤다라고 얘기했다고 자서전에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제가 때 잘 빠지고 싸면 되지, 양 많으면 되지, 무슨 환경, 뭘 사람한테 안전해. 이런 시대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원료를 좋은 거를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쌀 수 있겠죠. 너무 비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책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창립자가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우리 회사의 사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구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제는 어때요? 환경 오염의 주범 아닌가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메이사의 성공의 일부는 우리가 판매하는 물건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고향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에 해를 미치거나 알래스카 지평선을 공해로 물들인 제품을 판매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환경 헌장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메이를 창립하신 창립자 두 분이 원래 환경운동가 출신이셨어요.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으셨고 두 분이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본인들이 이제 뛰어놀았던 거기서 물장구 치고 잡고 그 물을 마시기도 했던 그 물에 그 강둑에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막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생활 필수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딱 생각한 거예요. 물로 돌아가는 세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세제가 물로 들어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메의 세제의 첫 시작입니다. 그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59년도 어떻습니까? 양잿물에 머리 감던 그 시절.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런 제품을 출시해 놓으니까 가격이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나오는 그 친환경 세제들이랑요, 아메 세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쩌면 더 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격 비교 그래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얘는 디시드랍스입니다. 이제 퐁퐁이에요. 식기세정제. 얘가 한 통에 14,000원이에요. 보여지는 액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14,000원.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농축이라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20병까지 나옵니다. 그럼 한 병에 700원 꼴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어때요?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마크가 하나 있죠. 쉐이프 초이스라고 얘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주는 마크예요. 이 마크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제품에 이 마크를 붙일 수 있냐면 너네 인간한테 안전해? 독성 데이터 제출할 수 있어? 너네 수소 생물한테 안전해? 너네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안전해? 독성 데이터 제출할 수 있어? 너네 세제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과 테스트 통과했어? 너네 생분해 돼? 이게 다 통과되잖아요. 그 다음에 뭘 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때 잘 빠져? 그럼 이 마크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받은 세제들이 아메 말고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과 가격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메가 3분의 1 가격입니다. 엄청 싸요. 이 마크를 받은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없어요. 외국엔 있거든요. 그런 제품이랑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요즘은 영양제 하나 안 드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비타민 하나쯤은 다 드시잖아요. 저는 옛날 영양제 고르는 기준 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싼 것을 골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약사가 추천해 주는 것도 먹다가 그러다가 좀 이제 광고를 보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원료가 되게 중요하네. 비타민이 다 같은 게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는 진짜 내 몸에 안전한 거 왜 건강해지려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데 내 몸에 안 좋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메에서 나오는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90년 된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란 걸 하고 있어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원라인으로 모든 것을 아메이가 관리합니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씨앗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종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럼 씨앗이 없는 회사, 씨앗이 없는 건강보조 회사는 씨앗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어디서 사서 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사오는데 몬산토 바이레라는 곳에서 사옵니다. 몬산토 바이에. 제가 오늘 입이 자꾸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그 회사는요. 혹시 GMO 들어보셨어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물. 그것을 농사짓는 다국적 농업 기업입니다. 이 몬산토라는 회사가요. 그 회사에서 씨앗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어떠한 과일, 야채 또 건강보조식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 그렇게 무서워? 예전에 이제 쥐 실험을 했었어요. 쥐한테 동물 실험 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쥐한테 이 유전자 조작 생물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괜찮네. 아무 이상 없네. 그리고 계속 이게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 추적한 거죠. 3년에 거쳐서, 5년에 거쳐서, 10년에 거쳐서 이렇게 추적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 쥐가요. 악성 종양이 나기 시작하고요. 털이 다 빠지기 시작하고 생식기가 마비되고 기형아를 출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되었을 때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아메는요.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90년 된 씨앗을 가지고 있고 90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약 치지 않은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좀 믿음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리더님이 드시는 그 더블X 그 아세로라시 비타민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떤 농부가 어떤 밭에서 몇 시에 뿌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드시는 그 비타민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농부가 따서 농축해서 포장해서 출하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적제가 가능해요. 예.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저는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비타민은 공장에서도 만들고 농장에서 나오는 비타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그냥 딱 흡수율만 말씀드릴게요.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 우리가 얘기하는 합성 비타민이요. 합성 비타민은 내 몸의 흡수율이 한 20% 정도입니다. 우리 몸은 천연이잖아요. 합성이 당연히 흡수가 잘 안 되겠죠. 20% 정도가 흡수됩니다. 그런데요, 천연 비타민은요, 내 몸의 80% 이상이 흡수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영양제가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아로나민 땡땡은 3만 원이었거든요. 자, 농장에서 만든 우리 아메이 비타민이 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만 원 대 8만 원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그냥 보이는 액면 가격은 8만 원 너무 비싸잖아. 이건 2배도 아니잖아. 그죠? 2배 이상으로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흡수율로 따졌을 때요. 내가 이 합성 비타민을 80% 흡수될 때까지 먹으려면 24만 원치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게 비싼가요?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어떤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냥 뭐예요? 무의식 중에 아메이는 비싸잖아가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럼 그 제품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이거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풀어주는 Q&A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생각하죠. 오늘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못 사는 제품은요. 저도 못 삽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저도 못 사요. 왜? 우리 가정에 가게에 생계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너무 비싼 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저도 못 삽니다. 근데 비싸기만 했다면 아메이가 세계 판매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뉴트릴라이트가 건강보조식품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스프링 정수기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아메이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아메이에서 나오는 치약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에요. 비싸기만 했어. 질이 안 좋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런 어떤 품질이라든지 어떤 가치 부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아메이가 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겠죠. 그들로 인해서 세계 판매 1위가 된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품을 경험해 보시면 그 비싸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 거냐면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이 가격이면 투자할 만하네 라고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 경험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아메 팔아야 되잖아. 이제 세일즈죠.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 세일즈. 어떠한 가격을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전해주고 나는 마진을 남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일즈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일즈 앤 마케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모든 대기업에서 아주 주요 부서가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세일즈와 마케팅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난 파는 거 자신 있어. 아메이 파셔도 돼요. 세일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메이를 마케팅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세일즈만 하시면 아메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치약을 6,800원에 사서 리더님한테 6,800원에 갖다 드렸어요. 제 기름 운전해서. 심지어 제가 오늘 커피도 한 잔 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짓을 왜 합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메이는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6,800원에 사서 6,800원에 전달하는 그 세일즈를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치약을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치약이 갔어, 리더님한테. 근데 제가 이제 마케팅하는 거죠. 어떻게 마케팅해? 나 때문에 치약을 알게 됐지만 나랑 상관없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마케팅하는 겁니다. 아메이 앱을 깔아주고 여기 들어가서 너가 스스로 주문하면 돼. 쿠팡 잘 쓰시잖아요. 아메이 쿠팡이랑 똑같아요. 앱에 들어가서 너가 스스로 소비해. 그래서 내가 빠져도 스스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케팅이잖아요. 결국에 아메이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저희 소비 습관 어때요? 마트 가서 카트기 끌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 그냥 막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 습관에서 계획적인 소비 습관으로 바꿔주는 것. 여기저기 5만 대만 마트에서 썼던 이 분산 소비를 아메이 마트로 집중 소비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용자를 만드는 일이죠.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치약 너무 좋네?
저 강사 때문에 치약을 처음 써봤지만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애용자. 이 애용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 애용자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는데 여기 아메이 전부 다 연금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노동해서 벌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잖아요. 밖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노동력의 한계가 언젠가는 올 것이고 내 인생에 내 가정의 변수는 언젠가는 올 건데 그거 준비하려고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러려면 마케팅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매출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애용자 클럽이란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파트너로 맺고 있는 그 회사가 네트워크에서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아메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팔리는 제품이 있고 팔아야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어떤 게 마케팅하기 쉬우실 것 같으세요? 팔리는 제품은 어떤 거예요? 리더님들? 치약. 오늘 아침에 제가 양치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치약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거죠. 치약 살까 말까.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 치약이 똑 떨어졌네. 아, 오늘 하루 양치 안 하지 뭐. 이런 분 계세요? 휴지가 똑 떨어졌어. 오늘 하루 뭐 종이 한번 비벼볼까? 이러신 분 없잖아요. 뭐예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제품. 우리가 뭐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기와 제품 상관없는 제품들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양치 덜 합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휴지 한 칸 쓰기 운동하십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와 상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왜 우리 아메 안에도 비타민 있고 화장품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에센스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먹던 건강보조식품 중에 한 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 기반이 된 아이템, 이 생필품이 주 기반이 된 아이템이어야지 경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것. 근데 팔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이에요? 처음에 전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서 다단계가 그 원산지 대구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제품들로 시작했냐면 내구재 제품들 있죠. 정말 팔아야 되는 거. 옥장판, 정수기, 보정 속옷 여기 한 번쯤 다 갔다 오신 분들이죠. 책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팔아야 되는 제품들. 한번 팔면 더 이상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제품들. 마케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데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팔면 되잖아요. 세일즈 능력만 많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생된 생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다단계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아는 사람 많아야 되잖아. 그럼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 아는 사람 많고 말 잘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 아이템으로부터요. 그런 아이템들로 시작하면 어떠냐면요. 안 쓰는 제품을 쓰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생필품이라는 거는요. 안 쓰는 제품을 쓰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치약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쓰게 해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아메이가 아닐 뿐이에요. 브랜드가 아메이가 아닐 뿐이지 누구나 집에서 치약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제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격의 정당성이 이해가 됐어. 서로. 이 가격이면 괜찮네. 한번 써볼게. 구매 습관 한번 바꿔볼게. 제가 이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치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치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너가 이 치약을 계속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슈퍼에 이런 혜택이 있어. 너가 이 슈퍼를 계속 쓰면 너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거야를 제가 설명해주고 그들의 구매 습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가 파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말 참 좋게 포장했네. 그래도 파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회원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뭔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예요? 회원이죠, 회원. 이것을 이용하는 회원. 이 회원 수가 이 회사들의 자산이에요. 이들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카카오톡, 애니팡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돈을 주고 보내다가 카카오톡에서 노란 메신저를 무료로 풀어버렸잖아요. 우리 다 그 이용하셨죠? 애니팡 게임 다 하셨죠? 애용자를 모으는 걸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요? 정말로 특출난 연예인들, 예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그 플랫폼을 열어버렸어요. 멜로 마찬가지고 쿠팡요? 새벽 배송 많이 하시나요? 너무 편하시죠? 이걸로 사람들의 편함,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애용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뭐 이마트,
유명한 연예인들 써서 광고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나가지 않는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서 회원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회원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두가 이걸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애용자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가 지금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보험 상품도 판다고 얘기하죠. 카카오에서 은행까지 삼킨 카카오입니다. 뭐 멜론도 샀죠. 유튜버는요. 프리미엄을 오픈했고요. 쿠팡은요. 쿠팡 와우 많이 쓰시죠? 그 가격 오른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보한 애용자 덕분에 쿠팡이 지금 이제 흑자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몇십 년의 그 적자를 보면서도 쿠팡이 계속해서 그 회원, 애용자 유치를 위해서 새벽 배송을 했잖아요. 물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흑자로 돌아섰어요. 우리 덕분입니다. 리더님들, 우리 덕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한번 편함을 느끼잖아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단순한 일일수록 내가 편함을 한번 느꼈잖아요. 새벽 배송 너무 편해. 저는 사실 요리 수업 되게 많이 하는데 요리 수업할 때 마트에 장을 보잖아요. 이제 이마트에서도 저는 장을 봐요, 앱으로. 근데 항상 뭐 하다 보면 바빠서 시간을 놓쳐서 주문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마트는 그 다음날 배송이 이미 마감이에요. 근데 쿠팡은요,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요. 이 편리함을 내가 맛본 이후로는요, 제가 쿠팡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기업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리더님들. 리더님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대기업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뭐 회선을 끊니 가격을 올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애용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아메이는요? 아메이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대기업들처럼 자본금이 많아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나도 아메이 시작했는데 나 새벽 배송해 줄게. 밤 12시 전에만 주문해. 내 다음날 새벽에 바로 치약 갖다 줄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우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면 1대1로 찾아가죠. 한 분 찾아가서 소비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슈퍼의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회사의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가 쓰는 생필품이잖아.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봐. 이걸 광고하지 않고 1대1로 만나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애용자를 1명씩, 2명씩, 3명씩 모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애용자가 생긴다라는 거는요. 나에게 회원이 있다라는 건 이 대기업들처럼요. 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울산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제 앱에 들어가면 매출이 올라와 있을걸요. 제가 만들어 놓은 애용자 클럽에서 오늘 또 치약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오늘 또 비타민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서 팔았나요? 전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팔 수 없잖아요.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애용자만 확보해 놓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노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당연히 거치셔야 돼요. 당연히 거치셔야 됩니다.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배우는 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그거부터 해보세요. 누군가의 소비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한번 바꿔보지.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것들. 밤에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쿠팡에서 쇼핑했던 것들. TV 홈쇼핑 보면서 구매했던 것들. 이거 아메이에도 있나?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는 사람이 없다. 말 잘해야 된다. 이게 세일즈의 연속입니다. 지금. 그죠? 아는 사람이 없다. 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다 비슷하게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직장생활 했어요. 근데 직장생활 끝나면 연락하는 사람 많습니까? 딱 한두 명 정도 연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아메이는요 100명을 한 번 만난 일이 아닙니다. 세일즈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일즈는 100명을 만나셔야 돼요. 한 번씩. 왜? 재구매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아야겠죠. 근데 아메이는요 1명을 100번 만난 일입니다. 이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내가 이 한 사람을 100번 만날 용기는 있어. 그런 의향은 있어. 이거면 돼요. 그리고 사람 뒤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하고 저도 아는 사람이 당연히 별로 없었겠죠.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저희 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랑 같이 사업하는 첫 번째 파트너는요. 제가 제 초등학교 친구, 남사친
내 초등학교 친구를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30살쯤에. 그 친구의 와이프의 친구랑 사업해요. 제가 몰랐던 사람이죠. 그 친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고 그 밑에 뎁스로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있어요. 다 내가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랑 사업하는 두 번째 파트너는요. 저 고양이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거기서 그냥 사료 공부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명단이 확장돼.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갑자기 시엄마라는 명단이 생긴 거야. 갔죠 제가. 시엄마라는 명단, 시아버지라는 명단, 또 남편도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명단 중에 그 남편이 경륜 선수예요. 코치님을 영주에서 소개받아서 며칠 전에 그 영주를 제가 제 명단이 없던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제 세 번째 파트너는요. 20년 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요. 이분이 엄청 빨리 성장하셨어요. 7개월 만에 SP를 가셨는데 이 네트워크가 23%가 일어나는 네트워크.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 뒤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한 사람을 100번 만날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 있으세요? 남편 100번 볼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와이프 있으세요? 100번 만날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신뢰를 쌓아갈 이 도전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신뢰를 쌓아서 나와 같이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그 마음 먹기. 이거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이건 세일즈니까. 그렇죠?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한 경험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건 말을 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맛집을 가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 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구는 막창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리더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오늘 저녁에 대구 갈 일이 있는데 대구의 막창 어디가 맛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더님 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느 막창집인지 이야기를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겪었던 막창집을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 잘하는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 거죠. 저는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39에 출산을 했거든요. 첫 아이를.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이미 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만나면 저는 그때 이제 결혼을 안 했기도 했고 친구들이 막 아기 낳는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제가 주워 들은 걸로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조언해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냐면서 저로 가라면서 뭐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에는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 여성 리더님들 처음 오신 분들도 아이 출산했는 이야기 하라고 하시면 여기 바로 마이크 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도 군대 가서 축구했는 얘기 하라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죠? 모두가 그 군대에선 손흥민이었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제 말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제가 말 좀 잘해 보이나요? 말을 잘해 보이는 건 뭐냐면요. 반복된 학습 때문이에요. 아메이는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Q&A 강의 사람들 만나서도 많이 했을 거고 이런 강의를 리더님들보다는 많이 했을 거잖아요. 반복된 학습에서 말을 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아메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요. 하면 할수록 쉬워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좋지 않나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이 좋으신가요? 그래서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제품 경험부터 해보세요.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 경험부터 해보시고 반복된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를 처음 소개해 주신 분, 초대해 주신 분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배워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자, 자신이 없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메이 좋아. 아메이 하면 잘 되는 것도 알아. 필요한 것도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없는데. 전 사실 이 얘기를 요즘 제일 많이 듣거든요. 누구나요 해보지 않은 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운전할 때 자신 있어서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운전? 저희 차 안에서 메이크업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누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이런 프랜차이징을 하려고 해요?
자신은 없잖아요.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자, 고등학생이 저는 태어나서 햄버거를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다 가르쳐 줘요. 빵 굽는 거, 고기 굽는 거, 감자 튀기는 거, 소스 뿌리는 거, 포장하는 거, 심지어 청소하는 순서까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 한 번도 햄버거를 만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생도 똑같은 맛이 나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맥도날드가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아메이에도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메이가 다 같은 아메이가 아니거든요. 그룹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저희가 속한 그룹이 이글 드림 그룹이에요.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저희는 이런 8단계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유치원을 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코스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배우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기가 지금 26개월이거든요. 어린이집을 가요. 이제 말을 조금씩 시작한단 말이에요. 걔가 이래요 저한테. 엄마, 나 대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야가 와이카노 가시겠죠. 그러니까 저 단계의 일을 자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요거 3단계 있습니다. DBC. 어머, 벌써 3단계예요. 벌써 1, 2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징검다리 같은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밟아가는 겁니다. 너무 돌다리 두드리지 마세요. 돌다리 두드리다가 돌 부러져서 목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계를 그냥 밟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성공버스. 이런 성공버스를 타고 여기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코스를요. 제가 우리 파트너 리더님한테 또는 제가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를 성공시킬 자신은 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너무나 우리는 미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이 어떻게 그 성공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우리 시스템을 믿어. 나는 우리 시스템대로만 하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있어. 난 그건 자신 있어.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성공버스를 타고 가는 그 길에 내가 너보다 먼저 내리지 않을 자신은 있어. 전 늘 그 얘기를 해요. 이 버스에 타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같이 갈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없으세요? 학교 가기 싫은 적. 다 땡땡이 한 번쯤 쳐보셨죠? 아메이도 그래요. 아메이라고 뭐 늘 재밌겠어요?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가기 싫은 날 있습니다. 하기 싫은 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 혼자 이 버스에 타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버스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버스에 다 타고 있어. 그럼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분이 그 자신은 있을 거예요. 리더님들보다 먼저 내리지 않을 자신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버스에 타셔서 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걸 이용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요. 한번 가이드 해준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잘 모르겠어. 자신은 없죠. 근데 가이드 해주는 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 DBC 오라고 하니까 한번 와볼게. 3주 수료 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3주 수료 한번 해볼게. 이걸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따라가서 지금 8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자, 5번째입니다. 왜 하다가 그만두는가? 아메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죠. 네, 저도 많이 봅니다. 왜 하다가 그만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자산 수입을 이해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메이가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알아보시러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노동 수입,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자산은 어떤 거예요? 아메이에서 자산은 애용자 클럽이에요. 내가 말하면 쓰고 말하면 쓰지 않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앱에 들어가서 쇼핑하고 구매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이. 그리고 어때요? 나처럼 애용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사업자인 거죠. 저와 같은 사업자. 그게 아메이 사업 안에서는 자산이에요. 애용자와 사업자. 근데 내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 리더님 오늘 아메이 사업 시작했어요. 저 당장 시작해 볼게요. 버스 안 내릴 자신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했는데 리더님이 이러신 거예요. 리더님한테 자산이 있어요? 리더님한테 자산이 없잖아요.
니들한테 애용자 클럽이 없잖아요. 니들한테 사업자가 없잖아요. 자산 소득을 벌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산을 만들지도 않아 놓고는 자산 수입이 나오기를 바래요. 너무 재밌죠? 이 자산 소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받는 이 노동 수입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애용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받는 수입이 있어요. 이거를 받으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몇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겨우 5만 원 들어왔네.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오네. 누구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밥값도 안 나오네. 아메이 안 하시면 밥 안 드십니까?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이 자산 수입의 관점을 노동 수입의 관점을요, 이 자산 소득으로 바꾸셔야 돼요. 노동 수입의 특징은 이거죠.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돼요.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됩니다. 10을 넣으면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잡, 쓰리잡 하시는 거잖아요. 두 군데서 일하면 두 군데서 수입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노동자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자산 수입은 좀 다릅니다. 1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이 넣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100을 넣었는데 겨우 1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무한대의 수입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자산 소득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신 분들은 아메를 그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두셨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다시 아메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가 중요해? 노동 수입에서 자산 수입으로 넘어가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치약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DBC라는 자리에서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 때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있네요. 아이 때문에 못해. 근데 누구는요, 아이 때문에 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하거든요.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계속 핀업을 했거든요. 누구는 아이 때문에 못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사람이에요. 이건 저희 가족 사진인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무엇을 물려줄지. 암회사 왜 하세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세요? 그럼 내 아이한테 돈만 물려주면 되나요? 우리 아이한테 뭘 물려줄 수 있지? 저는 이 속에서 진짜 돈 이상의 것을 많이 배웠어요. 한 번 더 해보는 것.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것.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이런 거 배웠고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도 배웠고, 인내하는 법도 배웠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지혜도 배웠어요. 전 그걸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걸 물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위험 요소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애를 내가 끼고 살 수 없잖아요. 얘를 늘 따라다니면서 제가 얘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나의 좋은 정신력,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도력,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저 아미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어요. 늘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어땠냐면 공부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 거죠.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만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피구 게임에 우리 과가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나름 팀에서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결승전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근데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지 못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고 싶고 나도 응원하고 싶은 그 자리를 돌아서 나오는 그 마음 아세요? 내 아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는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출발선이 좀 다른 시작을 주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무슨 자신감에 정말 양가 부모님 지원 하나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두 번 다시 그 선택을 하지 않죠. 맞죠? 출발선이 다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 아이는 집을 사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꿈을 언제든지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저의 사업을 도와주신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제 첫째 딸아이가 고3이거든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상담을 했대요. 어떤 대학에 이제 입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위해서 학비를 얼마 내실 수 있어요? 그걸로 학교를 정해 주시겠다고. 아마 고3 수험생을 두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합니다. 이제 26개월 되었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아이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아이가 15개월 때 첫 여행, 치앙마이 여행 간다고 이제 이 여행 가방 캐리어 안에 자기도 갈 거라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옆엔 이제 이 아이가 26개월이 되었는데 2주 뒤에 삿포로로 또 여행을 갑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밟는 눈이 삿포로 눈이에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타는 눈썰매가 삿포로 눈썰매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메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제가 여권을 26살 때 처음 만들었고 우리 남편은 저 만나서 아내 덕분에 신혼여행으로 저희는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처음으로 여권 만든 사람.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복이라서 15개월 때 여권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니 정말 부럽다. 무슨 복이고. 그러려고 아메 사업 하는 거잖아요. 돈만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메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못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해야 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아메를 이야기했을 때 저기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힘들 거야. 저기는 너무 바빠서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생각을 넣잖아요. 아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아메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의 딱 한마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바쁠 거야. 저는 이 한마디에 아메를 알아보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꿈을 막지 마세요. 내 꿈도 막지 마시고. 자, 그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를 뭐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스폰서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스폰서님, 저는 아이가 이렇게 몇 시에 오는데 도저히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궁리해 보세요. 이유가 명확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기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메이 사업이 기회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메이를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아메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쩌면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한테는요. 정말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필리핀에 아울리치를 갑니다. 필리핀의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내와요.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오시는데 그 편지 안에 기도 제목들이 어떤 거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쉴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30이 안 된 아이가 넷 있는 그 필리핀 여성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였어요.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와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 와이프는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잘 살고 싶지만 정말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아이에게 이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저희는 점심 뭐 먹을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 아메이라는 기회가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한 기회죠. 잘 살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세요? 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내 아이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 아울리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이 보내주는 이야기 때마다 돈을 진짜 많이 벌어서 잘 흘려보내야 된다.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흘려보내야 된다. 그것도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명확하잖아요. 아메이가 파는 일이 아주 싫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아메이를 오픈했을 때 그 다가오는 그 불편한 시선들 싫습니까? 그거는 정말 찰나거든요. 그것이 지나잖아요. 그럼 정말로 내가 명확한 꿈,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여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메이는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한 번의 제 강의로 아메이를 또 결정하지 마시고 이 Q&A가 다 풀리지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자리에 계속 오셔서 아메이를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